형, 전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지역사회복지할 때 전번에는 책을 세웠는데 지금은 눕혀서 하는 게 달라졌네요. 세울 때도 있고 네, 눕힐 때도 있고 누울 그런 거 때도 있고. 아니겠어요? 예. 예. 전번 첫 번째 이제 혼자 지역사회의 개념, 그것은 커뮤니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거든요. 인상 깊게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왜 모호한가 했더니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호했구나.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을 때 모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두려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을 커뮤니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형이 말하는 커뮤니티가 나의 일상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형, 이 개념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붕대 클럽이라는 마음치유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8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전에는 모여가지고 오늘은 뭐 형제에 대한 이야기, 다음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 이러면서 오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제주도, 부산부터 전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82분이 밴드 활동을 하는데 전부 다른 직업, 다른 지역에서 살고들 있어요. 그러나 늘 매일 제가 거기 글을 하나씩 쓰고 이 사람들이 의견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누가 이제 이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생긴다. 이러면 또 같이 갈 사람 해서 5-6명이 차를 타고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오고 또 그걸 보고서로 쓰면 다들 박수치고 이런 것이 끈끈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무슨 동창회인가 정말 밴드 이름처럼 단단하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직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이제 밴드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형이 말한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형이 보면서 형 첫 번째 걸 보면서 제가 형을 만나면 우리 붕대클럽 밴드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이 아름다운 말 당연하지라는 말. 그렇군요. 두 사람 이상의 모임이면 그거는 무조건 커뮤니티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가족은 또 독특하게 다시 취급하니까 그거는 빼고 가족은 빼고 가족도 커뮤니티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는 항상 빼고 생각한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의문이 또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조폭은 커뮤니티인가? 커뮤니티지. 조직 폭력이 조직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Map is not territory.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Community is not territory. 커뮤니티는 어떤 에리어, 영역, 랜드가 아니다. 이것은 공동의 목적, 공동의 관심 이것이 있고 그것이 모이면 그게 커뮤니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아하, 클리어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커뮤니티의 개념을 네. 한번 조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네요. 체계적. 참 가장 많이 듣는 소리 형한테 체계적, 전문적, 체전, 전체 어렵습니다. 들어보고 싶어요. 저번에 첫 번째 듣고 나서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또 어원으로 우리가 한번 어원, 들어가서 루트, 뿌리. 네. 커뮤니티의 어원을 보면 커뮤니타스 커뮤니스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네, 커뮤니타스, 커뮤니스. 커뮤니스. 네. 이 커뮤니타스 커뮤니스에서 보면 그거는 또 그걸 나눠서 보면 컴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모니아 그리고 뮤누스 이렇게 돼요. 컴뮤니스 그리고 컴모니아 이렇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어원이에요. 근데
이 컴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니까. 그렇죠. 투게더 그럼, 함께. 네. 그럼 모니아하고 그다음에 뮤누스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면 그 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그 뜻이 뭐냐면 요새화된 성벽이야, 성벽. 아, 성벽. 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말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요새. 그 말이 같지만. 예, 예, 예. 예. 옛날 우리가 서구 영화를 보면, 유럽 영화를 보면 종족끼리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주가 있고 성이 있잖아. 반드시, 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뭐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그 컴모니아라고 하는. 아하. 아하. 근데 뮤누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뮤누스는 세금 그리고 장례 서비스,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같이 내는 사람들 그리고 장례 서비스라고 하면 장례 서비스를 함께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그 성 안의 사람들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다 같은 공동체 개념에서 거기서 누가 죽으면 그러면 거기에 전체 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 서비스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걷어서 영주가 보호를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이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러한 요새라고 하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커뮤니티의 어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커뮤니티와 관련돼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원형으로 딱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도시 마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인 거죠. 그 커뮤니티 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세금을 내고 장례 서비스나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의 공동체가 처음 이제 커뮤니티의 시작이에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처갓집이 생각이 나네요. 제 처갓집이 제주도예요. 형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식을 일주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일주일. 어떻게? 돼지를 3마리 잡았습니다. 정말 특이한 결혼식을 경험했는데 식당 하나를 잡아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이 다 와서 돈베고기라고 그러죠. 고기 쓰는 것만 계속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시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아는 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거기 마을 공동체. 네, 마을 공동체가. 왜냐하면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생긴 풍습이라는데 이런 잔치를 해야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하루 만에 끝내면 안 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할아버지 어제 왔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올 때 각부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족 대표에서 아버지가 돈 내면 되잖아요. 축의금. 거기는 형제마다 다 내요. 따로. 이때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금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저같이 형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월급 타면 30%는 관원상제비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사했다. 또 잔치를 엄청나게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는 괜당 문화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그 괜당 문화가 뭔가 했더니 공동체 문화라는 거죠.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관원상제를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서양의 원형이 있대지만 우리나라도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예전에. 제주도에서 제가 겪으면서 그리고 서울 와서 결혼식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결혼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주도의 그 공동 커뮤니티 문화를 제가 경험한 것 같은데 그게 뭔가 했더니 형 말을 들었더니 원형적 어원으로서의 커뮤니티의 의미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지역의 공동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이 커뮤니티가 이제 분화를 하게 돼요. 분화. 예.
분화. 예. 분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산업화가 되면서 분화, 산업화를 계기로 분화가 되기 시작했다. 분화되지 않을 수 도시화가 없어. 되잖아요. 아, 도시로. 예. 예. 그래서 테네이스라고 하는 사회학자 알죠? 테니스. 네, 예, 대학교 뭐, 교양 시간에 공부했던 사회학에서 테니스. 공동사회, 이익사회. 맞아요.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 테네이스가 1800년대 후반에 보니까 예전에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하나의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가 생겼네. 도시라고.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게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분한 것이 전통적인 그런 모습은 게마인샤프트.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라고 하고, 이거 새롭게 생긴 그런 이 커뮤니티, 이걸 뭐라고 할까 그랬을 때, 그거를 이익사회라 해서 게젤샤프트라고. 맞아요. 시험에 자주 썼어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 네. 그래서 테니스는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변해간다. 이렇게. 네. 왜냐면, 게마인샤프트만 있었다가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 형태의 그 커뮤니티가 생겨났으니까. 네. 커뮤니티의 바야흐로 변화가 나타난. 그렇죠. 네. 그래서 커뮤니티의 변화를 나타낸 대표적인 것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해가 되네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분화돼서 다양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구나. 이렇게 농업 되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그렇죠. 이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그렇지,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가 발생하고 그것을 테니스는 이익사회, 게젤 샤프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이제 발전되어 오는데 그 산업화가 되면서 빈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었던. 그것이 사회 복지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또 새롭게 조명받게 되는 그런 것이 원래 그 산업화 초기에 빈민 지역이 많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거는 사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회 개혁 운동이 있었잖아요. 세틀먼트 무브먼트. 네. 그러니까 사실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예요. 같은 개념이야. 예. 그래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커뮤니티 웰빙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NASW에서는 웰빙 오브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소사이어티나 커뮤니티나 같은 게. 근데 우리가 1800년대 후반은 커뮤니티가 사회 개혁의 대상이었다. 네.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커뮤니티의 개념에서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게 된 것이 영국의 시범 보고서라고 있어요. 시범. 보고서. 네. 그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네, 제가 그거 틀렸었나 봐요. 시범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시범. 뭐 모델 시범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구나. 시범 보고서. 네. 그래서 1965년도에 영국 그 정부에서는 시범경에게 사회 서비스, 우리가 1960년대가 사회 서비스의 황금기라고 그랬었죠. 그랬죠, 미국에서. 네. 이 사회 서비스를 이 지역에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도에 요청을 했고 그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68년도예요. 3년 뒤에. 네. 그 시범 보고서가 굉장히 그것도 이제 양이 방대해요. 네. 2년 반 동안 작업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는 사회 서비스 그리고 각 대상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거기에서 커뮤니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의 해놨어요.
그 시범 보고서에서는 이제는 예전의 지역 공동체, 원래 원형으로서의 그 지역 공동체, 그 커뮤니티의 개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하.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테네이스가 분류한 것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잖아요. 네. 도시, 네. 농촌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시범 보고서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도시의 커뮤니티, 도시 지역에서도 그 안에 여러 모임들의 그 세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확인시켜줬어요. 아, 드디어 이 시범 보고서에서 어떻게 보면 그 형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진, 공동 관심을 가진 그러한 단위들로서의 커뮤니티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거군요. 근데 엄밀하게는 지역을 넘어선 건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의 지역을-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라는 예전에는 그 어떤 특정 지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했다면 무엇이든 간에 그 지역에만 있으면 기준이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네, 그런 네, 모임들, 네. 아하. 동아리, 클럽 네, 이런 커뮤니티들이 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인식을 했냐면 시범 보고서의 근본 목적은 사회 서비스를 지방 단위에서 커뮤니티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그 방안을 찾는 거였었어요. 네, 네.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 사회 서비스가 되게 자원봉사 조직들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시범 보고서에서는 커뮤니티를 사회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의 개념에서 아하, 네. 사회 서비스, 사회 자원의 개념에서 네.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자원봉사 조직들, 모임들 이런 것들도 다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그런 커뮤니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마치 자원봉사 단체를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역을 벗어난 개념은 아니고. 예, 지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그러한 봉사단체나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 것들을 커뮤니티라고 네이밍을 붙였다. 그 개념이 지금까지도 영국에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서도 네. 커뮤니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일본에서 인식하는 커뮤니티. 왜 일본은 지역 복지라 그랬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복지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선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 커뮤니티 활동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나 노동조합 운동 이렇게 되잖아요. 흑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몰려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서 그리고 살고 전국적으로 있겠죠. 이렇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 운동을 한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일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이 잘 안 돼요. 그 커뮤니티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는 항상 지역이야. 지역을 바탕. 네. 그래, 그 지역 안에서의 모임은 있을 수 있어. 네네. 그런데 그게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영국도 마찬가지.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968년 시범 보고서에서 그때 이야기한 커뮤니티의 개념이 영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이나 노동조합 운동처럼 지역에서 상당히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커뮤니티 개념에 대해서 그게 커뮤니티라고? 그게?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보면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이 민족이 뭐 대이동을 하거나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의 양식이 네네. 뭐 도시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모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인종, 다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정말 유나이티드. 네네. 예. 합해진.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개념이 그게 사회적인 또 그 거주 형태, 예. 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군요.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의 커뮤니티의 개념의 그 20세기까지 더 유력한 거는 미국은 지리적인 베이스에서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음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 네네. 어떤 특정한 선택을 통해서 모여지게 된 사람들의 커뮤니티. 네. 요게 더 유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은 에리어 커뮤니티가 아직도 강하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동아리 커뮤니티, 그죠? 뭔가 동아리 커뮤니티 개념이 강하네요. 그렇지. 예. 물론 미국도 이제 빈곤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메인스트림은 특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네네. 기능적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주류고 네.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런 지역사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죠. 야, 그거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다르네요. 그만 마치 지역을 빼면 영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개념이 미국과 같나?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유로우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가니제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화라고 하는 게. 네, 네, 네. 왜냐면 지역에서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가니제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지역 복지 실천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하는 로스만 모델이 있어요. 로스만 모델. 네.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스만 네, 모델.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그 로스만 모델도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에요. 커뮤니티 조직 모델이라는 네, 거예요. 오가니제이션 모델. 오가니제이션. 오가니제이션이 기본이야,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네, 오가니제이션. 네. 네. 그래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오가니제이션 한다는데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오가니제이션 한다, 조직화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희박해요. 왜 같이 그냥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뭘 굳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데 뭘 그렇지. 굳이. 예, 예.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지역복지 실천을 모델화한 것이 포플 모델인데 네. 포플 모델에서 영국에서도 지역 조직화가 있는데 영국에서의 그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세부 모형은 뭐냐면 사람들의 조직화가 아니라 지역의 서비스 기관들을 조직화하는 그 개념에서 확실히 영역 중심으로 네, 네. A, B, C들을 묶는 거. 네, 네. 사람들을 묶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기관들을 그 지역에 있는 서비스 네트워킹하는 기관들을 그물망 네트워크를 하는 거. 그거를 조직화라고 표현한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근데 이제 시범 보고서에서 어쨌든 그 이 커뮤니티가 좀 더 세분화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한 거.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와 관련돼서는 일본의 오카무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카무라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일본은 사회복지의 대부예요. 아하. 일본은 그런 그 권위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 네. 사회복지의 기반을 세운 사람. 네, 네. 인데 이 오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웰페어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또 제시를 해요. 복지 커뮤니티. 야. 갑자기 관심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 복지 커뮤니티는 뭐냐면 지역의 어르신, 고령화됐잖아요. 네.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을 만드는 거. 그런 지역, 그것이 웰페어 커뮤니티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커뮤니티를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노미 유형이다, 그리고 개화 모델이다, 커뮤니티 모델이다,
그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긴 했지만 이 오카무라 시게오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 거는 복지 커뮤니티라고. 그런데 나는 사실 복지 커뮤니티를 일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했을 때 참 이상했었던 것이 커뮤니티의 한 기능이 복지인데 왜 또 네. 복지 커뮤니티를 얘기하는가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오카무라 시게오는 웰페어 스루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통한 복지. 아하. 음. 네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복지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네. 하는 거를 네. 제시를 했어요. 웰페어 스루 커뮤니티. 네. 그런 속에서 이제 또 다양한 사회학자들이 커뮤니티의 개념들이 이제 분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네. 큰 틀에서는 지역을 베이스로 한 커뮤니티, 그 다음에 특정한 선택을 베이스로 한 커뮤니티 이렇게 구분을 네, 하고 네, 네. 베리 웰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 법률위원회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은 개인 커뮤니티, 퍼스널 커뮤니티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네. SNS에 아하. 모여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내 네. 페이스북의 친구들, 음흠. 그 사람들도 하나의 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야, 재밌네요. 퍼스널 커뮤니티. 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의 개념들이 확장되게 돼서 그래서 야구 팬들 그 팬들도 커뮤니티라고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기아 팬, 두산 팬, 하나 팬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역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선호, 선택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그러면서 커뮤니티의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지역의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까지 이게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죠. 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수많은 답이 있겠죠. 그 중에 답 하나가 눈물의 씨앗이겠죠. 그러면서 플래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수많은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야말로 수없이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 커뮤니티라는 것도 사랑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세계적인 학자들과 그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에리어 개념에서 또 선택의 개념으로 이렇게 크게 양분돼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형 얘기를 듣다 보면 에리어 개념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저 선택에 따른 커뮤니티라는 것까지 우리는 잘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에리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역복지 실천이 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토착화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다인종들이 모여서 다민족들이 모여갖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가니제이션에서 권리나 인권 존중이나 이런 개념들이 중요해서 이 커뮤니티 실천들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살아가는 모습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일본처럼 비슷한 거예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오가니제이션 하니까 그럼 뭘 오가니제이션 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이 자리를 잡기 어려웠었던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미국의 오가니제이션 개념이 들어왔긴 했는데 그래서 자꾸 조직화한다고 했는데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이 실천 현장하고 이렇게 접목돼서 나타날 만한 그런 여지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지. 네. 제 아내가 그 대학교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면 아내가 싫어하는 질문이 우리나라 도시에 지역이 있어? 뭐 이런 질문을 싫어해요. 당신도 책 보고 공부해.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내한테 그런 질문 자주 하면 안 되겠다는 거 느꼈고
지금 이 유튜브도 한번 보도록 권장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수님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래서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복지가 쉽지 않은 거구나. 모호함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몸은 영국하고 일본 베이스인데 머리는 또 미국 베이스니까 이게 뭔지 또 뭐 뭘 조직하라는 건지 어떻게 조직하라는 건지 왜 조직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지만 누구도 그걸 정면으로 묻지 않고 누구다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 그 영역이 형이 첫 시간에 가족복지 뭐 다른 복지는 다 명확한데 지역 사회 지역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특별한 어려움이다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복지의 전체적인 정체성 윤곽은 어려운데 사실은 모든 게 지역복지예요. 네, 네. 왜냐하면 홍대클럽도 지역복지고 네. 청소년 퍼스널 SNS도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복지 실천을 한다? 그러면 다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게. 근데 이게 진짜 지역복지 실천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하는 것은 그 시게오 교수의 이야기처럼 웰페어 스루 커뮤니티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한국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이 유목화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각각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하는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당장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을 한번 좀 정리하는 것들이 이제 예, 필요하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역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걸 하면서 지역 베이스의 커뮤니티 실천을 예, 하게 한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웰페어3 커뮤니티의 계기를 만든 분이다. 그렇지.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을 기여점을 인정. 다만 이제 그 당시 내가 많이 비판적이었던 거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니까. 아하. 내가 아니 마을이 무슨 벽돌 공장에 벽돌이냐 공장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 거냐. 중동에서 건설을 할 때는 급한 게 되게 도움이 됐는데 뭔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까지 급하게 해버리면 그 뒤에 치러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우리 기본적으로는 나는 그 인식까지 있었으면 좋았는데 뭐냐면 마을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요. 문화는 오래 숙성돼야 되는 거야. 예. 근데 롱텀에서 만들어지는 누적되고 축적되는 건데 이걸 급작스럽게 만들려 그러면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너무 쉽게 생각. 그래 마을 만들지 뭐. 네. 근데 사람들의 뜻대로 그렇게 안 움직여주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나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예,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제대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이래 2회에 걸쳐서 커뮤니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지역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까지 확장된 그 개념을 우리가 공통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실천 영역으로 기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커뮤니티가 이제 유형적으로는 다양하다는 걸 알았지만 또 커뮤니티의 기능,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지. 예, 그때는 뭐 기능 올림픽 한번 해보죠. 기능.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